봅시다. 지난 시간에 여기 앞에 부사절 접속사까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 해야 되는 거는 상관접사 부분을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진행을 하기 전에 여기 상관접사 밑에 보면 이따시만큼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이 공간에다가 잘 복습을 하셨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기다가 연결어를 써보세요. 설마 연결어 3글자 쓰는 거 아니고요. 암기가 잘 돼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암기 안 돼 있는 사람도 있는데,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써먹을 거, 계속 지속적으로 쓸 거라서 암기하는 게 좋고, 암기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눈으로 여러 번 보는 것보다 써보세요. 그냥 백지에다가 써보는 게 진짜야.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화요일에 수업하고 오늘까지 동안에 이 책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이 그냥 화요일에 닫았다가 목요일에 그냥 그대로 들고 오신 거라면 그렇게 해서는 잘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렵거나 지금 당장 조금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괜찮아, 그 정도는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말했잖아요, 본인이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학원에 다니니까 점수가 오른다 그런 건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하시고 직접 외웠어야 돼. 혹시 암기가 아직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시간 투자를 하세요. 반드시. 그래서 조금만 이야기해보면, 연결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연결해주는 말이니까 연결어는 종류가 2가지였었거든요. 첫 번째가 전치사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치사랑 의미는 같지만 문법적인 성질이 다른 접속사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 했었냐면, 전치사 뒤에는 구가 나온다 라고 했는데, 구라고 하는 것은 주어랑 동사가 없는 거야 라고 했었고요. 접속사라고 하는 것에는 절이 나온다. 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랑 동사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었고, 그런 다음에 이건 외워라, 반드시 암기해라 라고 했던 것은, 실제로 보기가 이렇게 나온다. 보기가, 야, 너 여기다가 because of라는 형태를 쓸 거냐, 아니면 because 라는 형태를 쓸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랬었고요. 또 하나가 여기서 뭐뭐한 동안에 라고 해서 during 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쪽에 접속사 같은 경우는 while 이라는 접속사가 나올 수 있다고 했었다. 기억나시죠? 또 하나, 이 뭐가 있었냐면 despite 라는 단어가 있었고, despite의 동의어가, 네, 그죠? despite의 동의어가 되는 것이 in spite of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despite에 해당한 접속사는 do가 있고요. 이 do랑 동의어가 되는 것이 although 이렇게 있었던 거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야, 의미가 없는 전치사가 있어. 그게 of고, 그렇다면 의미가 없는 접사도 있어. 그게 that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나야만 해. 이걸 반드시 외우시라. 또 하나, 그런 다음에 뭐 이야기했었냐면, 근데 여기 접속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접속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가지로 분류를 했었다. 이게 어떻게 2가지였었냐면, 첫 번째가 등위 접속사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가 종속 접속사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상관 접속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상관 접사 전에 등위 접사는 and나 or이나 but 요 3가지가 있었고요. 상관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요 and나 or이나 but을 활용하는 거다. 그게 위에 있는 얘네들입니다. 이렇게 얘네들. 그러니까 굳이 쓰진 않을게요. 이 위에 있는 애들이니까. 그리고 밑에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3가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3가지냐? 문법적인 역할에 따라서 명사절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형용사절이 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부사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었고요. 명사절 같은 경우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외우시라 라고 했었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사가 that이 있었고요. what이 있었고요. 그리고 if나 whether라는 표현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의문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리고 이 문법적인 역할을 봤을 때 이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얘가 명사이다 보니까 들어간 자리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에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 했었냐면, 야, 요 명사절은 반드시 외워라. 왜 외워야 되냐면 얘가 대세 형태를 쓸 것이냐 아니면 와세 형태를 쓸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었고요. 또 하나 어떤 것을 썼냐면, 야, 그렇다면 that을 쓸 거냐 아니면 if 혹은 whether라는 형태를 쓸 거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었고요. 기억나시죠? 또 하나 어떤 것도 있었냐면, 그러면 뭐 if랑 whether는 동의어야? if랑 whether랑 동의어가 아니라면 차이가 뭐야? 이런 이야기까지 했던 것이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해 주셔라 이렇게 말했었고요. 형용사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형용사절 표시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었고요. 형용사는 이제 명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그 명사를 찾자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관계사가 되는 건데, 이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워낙에 내용도 많고 방대하고 하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다음 주중 수업에 미뤄서 하도록 하겠다. 관계사 여기까지. 다만 미리 다음 시간에 어차피 할 거니까 미리 사전 지식으로 알았으면 좋겠는 것은 관계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더라. 어떻게 두 가지야? 첫 번째가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가 관계 부사라는 것이 있는데,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접속사 플러스 명사가 되는 거다. 관계 부사는 기본적으로 접속사 플러스 부사가 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부사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추가적인 정보가 되는 거라서 반드시 있건 빠지건 크게 상관이 없다. 허나 명사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되게 중요하다. 왜 이래? 요거는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명사가 빠진 것이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니 여기다가 별표를 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했던 것은 뒤에 보니까 빠진 명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부사절, 여기 명사절, 이 형용사절은 이제 그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근데 뒤에 나오는 이제 그 부사절이라는 것도 있는 거죠.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다? 얘는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거다. 잠깐만,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것이다 보니까 문법적인 역할이나 문법적인 특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뭘 중요시해야 된다? 추가적인 정보니까 요거는 해석을 해봐야 된다. 해석을 해서 의미적 측면을 잘 따져줄 필요가 있다. 까지 이야기했던 겁니다.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부사절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죠. 세모를 묶어주는 것까지만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여기까지. 외워야 된다.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지 않으면 풀 수는 없어요. 암기를 해줘야 돼. 반드시. 알겠죠? 요건데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여기 상관접속사라는 것에 대해서 요 상관접속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상관접사는 바로 위에 나옵니다. 여기 위에 있어. 그런데 우리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상관접속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그 상관접속사 전에 등위 접속사가 있는데, 이 등위 접속사를 가지고는 문제 출제되는 것이 정해져 있다. 어떻게? 얘는 병렬구조라고 하는 형태로, 병렬구조라는 형태로 문제를 출제하게 될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and나 or이나 but이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게 동그라미 2번이야? 앞에 있는 거 동그라미 1번 찾아봐? 동일한 형태가 나와야 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등위접속사에서 나왔던 이야기고요. 오늘 할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오늘은 이제 상관접속사 얘네들에서 이야기할 건데, 그러면 등위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시험 문제가 병렬 구조가 출제가 되는데, 요 상관 접속사를 가지고는 문제 출제는 뭐합니까? 어떤 게 시험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상관 접속사 뭐니 해도 가장 우선적으로 문제 출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수일치. 근데 수일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주어 찾기 부분에서 했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그러니까 굳이 그 얘기를 또 하거나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얘는 빼도록 하고요. 두 번째. 등위 접속사에서 문제 출제가 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다 그랬죠. 어떤 거? 상관접사. 상관접속사랑 관련해서 문제 출제가 하나 더 될 수 있는 것은 누구랑 쌍을 이루고 있는데 누구랑 한 쌍이야? 이거 물어본다 그랬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봐봐. 여기 either 이렇게 나왔어. 뭐가 나와야 돼? or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neither 이렇게 나왔어. 이게 뭐가 나와야 돼? nor 나오잖아. 정해져 있지? both, A and B. not only, 어머나 이건 잘 봐야지. not only, but also 이런 애들 나온다. not only, but also.
오케이? 근데 not only but also라고 하는 것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as well as라는 형태로 바꿔 쓸 수도 있다라는 거. 잠깐만 그런데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이 부분에서 한 가지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 보통 이런 거죠. as well as라는 형태가 있을 때 앞에가 A가 되고 뒤에가 B가 된다면 이거 무슨 뜻이야? B뿐만 아니라 A도 이렇게 말했었죠. B뿐만 아니라 A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거를 바꿔 쓸 수 있는 것이 not only 오직 B만 그런 것이 아니라 but also A A도 또한 그렇다 이런 거죠. 그래서 as well as라는 형태를 not only but also 라는 형태를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것 정도인데 얘가 과연 고등부 시험 문제의 출제가 될까요? 아니요. 그런 것들은 나올 확률이 없죠. 그러면 얘는 뭡니까? 얘는 왜 배워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해보죠. B뿐만 아니라 A도 라고 하면 이렇게 말을 하면 예준 내가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것은 A야 B야?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되잖아. 그럼 둘 다지. 두 개 다 말하고 싶은 거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당연히 A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그럴 확률은 거의 적으니까 이거 왜 합니까? 독해할 때. 독해를 하실 때 과연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어서 읽을 것이냐 어디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할 때 A가 중요하고요. 여기서도 A가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상관접속사라는 건데 뒤에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뭐 이 not A, but B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아니라 B야. 뭐 이런 정도가 있고요. 다음에 between A and B 이렇게 전부 다 and나 or이나 but이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를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상관접속사야. 별로 어렵지 않죠? 넘어가 볼게. 실제로 문제를 보니까 수일치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우리가 다뤘었기 때문에 뭐가 관련돼? 누구랑 누구랑 쌍이야. 밟아. 여기 지금 5월 나왔습니다. 5월 나왔으니까 뭐 써야 돼? either 또는 either 쓰시면 되는 거고요. nor 나왔습니다. 뭐 써야 돼? neither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 not only가 나왔네요. 뭘 써야 돼? but also 쓰면 되겠죠. 여기 nor 나왔네요. 뭘 써야 돼? neither 이런 형태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as well as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간단한. 어이구 not, but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냥 다 보이네요. 됐죠? 나머지 부분은 매우 간단하잖아? 풀어보시면 되죠. 별로 안 어렵지. 근데 한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한 페이지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문제 풀어보는데 에이 이것도 너무 쉽다. 왜냐하면 여기서 they either 동그라미 치세요. either 이란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왔어야 돼? 뒤에 or 이런 형태가 쌍을 이루는 거죠. 됐습니까? 2번 가볼게. 2번은 지금 보니까 여기 not 이런 형태 나왔고요. but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칙릿 이랬었는데 칙릿이 뭐냐면 그 가벼운 소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막 고전처럼 막 철학적 의미를 막 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약간 가볍고 좀 쉬운 소설 이런 데들을 말하는 거예요. 칙릿. 칙릿이라고 하는 것은 is not the field of literature. 문학의 한 이제 장르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just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의 장르가 아니라 but 그것이 아니라 a major cultural phenomenon in 21st century 21세기에 있어서 주요한 문화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A가 아니라 B다. not A, but B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간단하네. 뒤에 거 볼게요. 여기 지금 뒤에 보니까 neither 동그라미 치세요. neither가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nor 이렇게 썼으면 되겠죠. 됐죠? 매우 간단하네요. 요거는 그만 봐도 되겠다. 그만 봐도 되니까 우리 문제 풀어봅시다. 9번, 10번, 11번 세 문제를 지금 푸세요. 9번, 10번, 11번 세 문제 답 써보세요. 90, 11 자, 같이 한번 풀어보니까 얘는 지금 보니까 딱 보이죠? 뭐 어떤 거? 중국의 Great Wall, 그러니까 만리장성 뿐만 아니라 as, 아이고 미안해, 좀 바보 아니야? as well as 뿐만 아니라 티벳에 있는 포탈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 밑에 거는 보니까 이거 썼는데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와서 버돌소가 보이시죠? 버돌소가 보이니까 뭐 써야 돼? not only 라는 형태로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밑에 거 보니까 여기 뭐 썼냐? 지금 보니까 요건 조금 멀리 있어서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얘 같은 경우는 because there are few job opportunities in their area or because they prefer city life 이렇게 나왔죠. 오케이? 어쨌거나 5월이라는 형태가 나왔으니까 either A or B 이렇게 썼는 것이 맞는 거죠. 이런 이유 혹은 이런 이유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 뒤에는 풀어 오시고 자 그럼 리얼 테스트입니다. 리얼 테스트. 이거 과제인데 요거는 미리 알려드리면 요거는 과제인데 요거는 화요일까지 다 해오셔야 됩니다. 왜냐면 화요일날 또 이제 진도 또 다음 거 나가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화요일까지 과제를 다 해 오셔야 돼. 내일 모레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근데 풀 문제도 많진 않잖아요. 그 앞에 거 다 풀었다면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조금 많을 것 같아서 조금 도와드릴게요. 1번 봅시다. 1번 대시냐 와시냐 이렇게 나와요. 대시냐 와시냐. 이거 우리 풀었던 거 기억납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하래서 접속사니까 뒷문장을 보자. 뒷문장에 빠진 게 없어. 대시죠. 빠진 게 있어. 그럼 어디 봐야 돼? 앞을 보자. 왜? 뒤에 접속사 뒤에 빠진 명사 있다라는 것은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하는 일이 뭐야? 손해사 수식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앞에를 봤어야 되는 거죠. 이런 순서로 본다면 제일 먼저 Some early childhood educators believe 동사입니다. In modern society, computer skill are a basic necessity for every child. 이렇게요. 동사 지금 두 개입니다. 동사가 두 개라 접속사 여기 있네. 접속사라는 판단이 드는 순간 어디 봐야 돼? 접속사니까 뒤를 보자. 뒤를 보는데 in modern society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묶어주시고요. 컴퓨터 스킬즈 주어가 되고요. are 비동사인데 잠깐만 비동사는 가장 대표적으로 뭡니까? 비동사는 가장 대표적으로 불, 완, 전 동사가 되는 거죠. 불완전 동사니까 뒤에 뭐가 필요하다? 뒤에는 어가 필요한데 이거 다 외웠을 거야?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다. 맞니? 근데 이게 지금 비동사 뒤에 뭐 나왔어? basic necessity라고 하는 명사가 여기 있죠. 그럼 다 나온 거죠. 빠진 명사 있다 없다? 빠진 명사가 없다. 빠진 명사 없으니까 한 번에 that이라는 형태를 정답으로 골라낼 수 있다. 근데 잠깐만 확인합시다. 확인해보면 이 that은 뭐다? 접속사죠. 접속사 that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우리 적었었지만 명사절이다. 아하, believe에다 타동사라고 적어놓으시면 목적어 자리에 that이 들어가는 거 오케이, 맞다 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밑에 볼게요. 한 문장 더 밑에 거는 좀 간단하네요. 여기서는 as well as 왜냐하면 요것뿐만 아니라 요것도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됐죠? 다음 갈게요. 여기 앞에 거 요게 아니라 저기구나. 앞에 거 쭉 해서 여기구나. 오케이. 됐죠? smooth tire 라이트 프레임 뿐만 아니라 smooth tire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되셨죠? 다음 갈게요. 3번 같이 가볼게요. 3번은 지금 보니까 while, as, since, do 이렇게 나왔잖아. 잠깐만. 그럼 이 보기의 구성을 보고 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보기의 구성을 보자마자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 건 이거는 그냥 해석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접근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 특성이 되게 중요하죠. 뒤에 빠진 명사가 있어 없어, 선사가 있어 뭐 이런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도 문법적인 성격이 강하죠. 왜냐하면 이 명사를 수식해야 되는 거니까. 헌데 부사는 뭐라 그랬어요? 추가 정보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니 해석을 해야 된다. 전부 다 부사절이잖아. 아니 근데 얘네가 부사절인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얘기 자주 했었죠. 접속사가 이만큼이야. 이만큼이 전체 접속사야. 그 중에서 명사절 요만큼 씁니다. 명사절 요만큼, 형용사절 요만큼, 나머지는 전부 다 부사절 이렇게 말했잖아. 그럼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것은 명사절과 형용사절을 암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암기한 것 중에서 이러한 목록이 있었냐고? 없었다. 그럼 뭐다? 부사절이다.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요거는 뭐야? 해석을 해야겠죠. 해석을 해보니까 Have you heard? 자, 동사부터 볼게. Have you heard? 너 들어본 적 있어? The word venomous and poisonous in reference to animals. In reference to 무엇을 언급해서 이런 거죠. refer, 언급하다는 뜻이라서 동물을 언급하면서 venomous 그리고 poisonous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요. 그 뭐지? 마블 맞죠? 마블에서 나온 뭐라고 하죠? 그 히어로 있잖아요. 걔네 그 영화 중에 베놈이란 영화 있는 거 알아요? 베놈? 그 베놈 원래 베놈이 뭐냐면 독성이라는 뜻이 독성. 독을 가지고 있는 거 베놈이거든요. 그 베놈이 그래서
보진 않지만 그냥 정말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안 봤는데 그 베놈 보면은 입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혓바닥 낼름낼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독을 가지고 있는 도마뱀 뭐 이런 거 아니야?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독성이란 뜻입니다. 근데 포이즌이란 단어 너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을 거고요. 됐죠? 그러면 venemous와 poisonous라고 하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 Black widow spiders 이 거미는 are venomous. venemous한 애니멀입니다. 뒤에 some frogs are poisonous. 어떤 애들은 poisonous 하대요. 근데 뒤에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이거야. 여기 어떤 말이 나올까 고민하다 보니까 뒤를 보니까 you can easily distinguish them. 오케이? venemous한 녀석과 poisonous한 녀석을 distinguish 할 수 있대요. 그럼 두 개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그럼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서로 다른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럼 서로 다른 이야기 하는 게 뭡니까? 한 문장 안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 하는 게 뭐였어? 양보였었죠. 맞습니까? 그럼 양보를 잠깐만. 양보를 나타내고 싶은데 while이란 단어도 양보의 의미가 있고요. 도는 아예 양보를 나타내는 접사고요. 그러면 어떤 걸 쓰죠? 도는 아예 반대인 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아예 반대가 되는 건데 while은 무슨 뜻입니까? 반면에라는 의미가 있죠. 반면에. 그러니까 아예 양보보다는 조금 이제 약한 의미가 되는 거라서 여기서는 아예 정반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한 카테고리에서 구분되는 거니까 반면에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잘 어울리겠다. 그래서 얘는 뭡니까? 얘는 while 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 내 해석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사절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렇죠. 해석을 좀 잘 해봐야 되는 거라서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밑에 거 하나 풀어볼까요? 밑에 거는 that, what, which 이렇게 나왔죠. that, what, which. 잠깐만. that과 what과 which 셋 중에 하나를 골라봐 라고 했을 때 너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 뭡니까? 이걸 보자마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은 잠깐만. 뭐? 세 단어. which, what. which, what. 우리가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은 which, what이에요. which, what. 그럼 여기서 보기를 보니까 that, what, which잖아. 그럼 잠깐만 이 두 개. which, what. which, what. which, what 이라고 하는 부분은 빠진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그럼 that도 빠진 명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있으니까. 근데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경우의 수를 적어보면 얘는 접속사 관계대명사, 얘들은 관계대명사인 거잖아. 그럼 경우의 수가 적은 걸 먼저 빼기로 했죠. 뭐? 접속사인지 아닌지. 그럼 접속사인지 아닌지 접속사냐? 그러니까 빠진 명사가 있어야 되니 없어야 되니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따진다? 뒷문장을 봐라. 가볼게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할게. 접속사는 뒤를 봐라. 동사는 왼쪽. 앞을 봐라. 접사는 뒤를 봐라. 뒤에 보니까 pure air, clean rivers and other environmental resources are public. 이렇게. 얘가 주어고요. 동사고요. public이란 단어가 잠깐만 이 비동사 났죠. 비동사는 무슨 동사예요? 불완전 동사. 불완전 동사 뒤에 뭐가 나야 돼? 보호자리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 public goods라고 명사가 나왔죠. goods가 명사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목적어 보어 명사까지 완벽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문장은 빠진 거 있다 없다? 없다. 빠진 게 없으니까 정답은 한 번에 that이라는 형태로 골라낼 수 있더라. 됐습니까? 할만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디를 풀 거냐? 17, 18, 19 세 문제 지금 답 써보세요. 17, 18, 19 세 문제 답을 써보세요. 자, 됐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잠깐만 이게 이런 게 있어. if, unless 그리고 even if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무조건 다 부사절? 이건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unless랑 even if는 부사절이 맞아요. 근데 if는요 명사절일 수도 있고 부사절일 수도 있죠. 그럼 잠깐 문제 풀 때 이러면 되겠다. 만약에 이 자리가 명사 자리야 한 번에 if를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근데 명사 자리가 아니야 라고 하면 그때 가서 의미를 따져보시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 얘가 지금 어떻게 생겼지? 얘 그 경우의 수는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겠죠. 문장 볼게요. 문장을 보니 most of you experience 동사입니다. urges 당신들 대부분이 충동을 느낍니다. When trying to break a habit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깨려고 했을 때 습관을 깨려고 할 때 좀 충동을 느끼게 되죠. And 그리고 이것은 can be hard to resist. 그러니까 저항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항하기 어렵습니다. 끝났잖아. 그죠? 문장 끝났잖아. 이 뒤에 목조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 명사 자리가 아니다. 명사 자리 아니니까 이제 의미로 가야겠죠.
뒤에 you find something else to do instead. 당신이 그 대신 해야 할 어떤 것을 찾는다. 그리고 이게 저항하기 어렵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저항하기 어렵대요. 네가 찾았어. 그 대신 할 걸 찾았어. 그러니까 저항하기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이거 아니죠. 찾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 대신 해야 될 걸 찾지 못하면 그러면 저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집에 이제 부모님 중에 혹시 흡연을 하시는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는데 흡연을 하다가 금연을 할 때 보통 살찐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흡연을 하다가 이게 계속 담배를 피면 이제 입에 막 뭐가 있잖아. 근데 이 금연을 할 때 흡연 대신 사탕, 초콜릿 이런 식으로 군것질을 많이 하게 된대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먹다 보니까 뭐 이렇게 살이 오히려 찐다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담배를 핀다라는 활동을 대신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 그런 사람들 있죠. 막 손톱 뜯는 사람들 있죠. 막 손톱 막 뜯거나 아프잖아. 그죠? 그냥 손톱 막 뜯어. 쥐 뜯어 막 아파. 근데 그 대신에 다른 걸 하게 되면 손에 다른 게 쥐어져 있어. 그러면 손톱을 뜯을 수가 없잖아. 이런 식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을 찾지 못한다면 저항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그건 뭐예요? if not. if not이 뭐야? 한 단어로 바꾸면 if not은 unless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밑에 가볼게요. 18번입니다. 18번은 보니까 that, what, which 세 가지. that, what, which 이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건 지금 문법적인 거 아시겠어요? 문법적인 거. that과 what과 which. 잠깐만. 세 가지 외우라고 했죠. 딱 세 단어 외우라고 했어. 우리가 다음 주에 관계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할 거야. 자세하게 할 건데 일단 이렇게 세 가지. 뭐? which what. which what. who, which what. 그럼 여기서 what과 which가 있네요. 그럼 만약에 뒤쪽을 봤는데 빠진 명사가 없어. 한 방에 that이죠. 맞습니까? 근데 뒤에 빠진 명사가 있어. 그러면 관계되면서 that까지 있으니까 that이냐 what이냐 which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뒤를 보니까 all of us 우리 대부분이 are similar biomechanical units. 빠진 거 있다 없다? 없다. 빠진 게 없으니까 한 번에 정답은 that이된다. 됐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봅시다. 19번입니다. if that what 이렇게 나왔죠. if that what. 요것도 마찬가지야. if랑 that이랑 what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 자리가 부사 자리야. 만약에 부사 자리야. 그럼 한 번의 정답이 if가 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명사 자리야 라고 하면 뒤에 빠진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차례대로 한번 가볼게. 요거 이제 혹시라도 부사절일 수도 있으니까 의미적 측면도 있을 테니까 전체를 다 보도록 할게요. 가보니까 it is hard. 어렵다. for street trees. 의미상 주어입니다. 잠깐만. 우리 투부정사 앞에 호 나왔으니까 의미상 주어인데 이 가로수가 생존하는 게 어렵다. Would only food scare food holes in the pavement. 그 요만한 공간에 심겨져 있잖아. 걔네들 보면 이제 포장 도로에 막 가로수니까 심겨져 있는데 조그만 공간에 막 나무 이렇게 심겨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살기 좀 어렵죠, 당연히. 그지? 뒤에 the average life of street trees. 여기 가로수의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surrounded by concrete asphalt. 콘크리트 아스팔트로 둘러싸여져 있는 가로수의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is 7 to 15 years. 7에서 한 15년 정도 됩니다. 나무가 7에서 5년 산다는 건 굉장히 놀랍죠. 왜요? 은행나무 막 이런 막 1000년 살고 막 이러잖아. 엄청 오래 살았는데 좀밖에 못 산단 말이야. 그지? 근데 또 이것도 웃겨. 7년에서 15년이래. 어떤 애들은 절반도 못 산다는 거 아니야. 7년 사는 애들은. 15년에 비해서. 그죠?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뒤에 보니까 왜 그러냐. Many factors underground. 그 땅 속에 있는 많은 요소들이 determine.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부사절의 확률은 사라진 거죠. 왜? determine이 무슨 뜻이야? 결정하다 이런 뜻이죠. 주어가 결정했다. 끝납니까? 아니죠. 주어가 뭐뭐을 결정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목조가 필요하다는 거니까 얘는 타동사겠네요. 타동사니까 무조건 뭘 지어야 된다. 부사절은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뒤쪽에 빠진 명사 있냐 없냐 이렇게 봤어야 되는데 뒤쪽에 빠진 명사가 있다면 that과 what의 가능성이 있고 뒤쪽에 빠진 명사가 없다면 if랑 that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복잡하다. 그죠? 되게 복잡하다. 그지? 그럼 잠깐만 이거 바로 나가기 전에 밑에다가 요거 하나 먼저 적어볼까요? 너무 복잡하잖아 이렇게. 그러면 우리 요런 거 하나만 적어보고 갑시다. 어떤 걸 적을 거냐면
대시냐 if냐의 문제도 있고 대시냐 와시냐의 문제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복잡하잖아. 어떡하지? 그럼 그게 뭐냐, 공식 적용을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이 들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또 어떤 고민이 드냐면, 아니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법 문제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밑줄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이렇게만 선택형이 아니지 않냐. 그럼 애시당초에 이렇게 지금 선택형 문제로만 나와 있는데 이렇게만 연습하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문법 문제 못 푸는 거 아닙니까? 라고 고민도 되잖아. 그래서 정리를 합시다. 아예 정리를 하자. 어떤 거냐면, 만약에 요즘에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법 문제처럼 접속사랑 관련되는 것이 나오면, 접속사랑 관련되는 문법이 나오면 어떻게 풀 거냐. 접속사랑 관련되면. 질문.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접속사랑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뒷문장이라고 외쳤다면 틀렸죠.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이제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 아까 적었잖아요. 뭐부터 해야 돼? 그렇지. 내가 여기 절이 나올 거냐, 구가 나올 거냐. 즉 다시 말해서 이 자리가 접속사 자리냐, 전치사 자리냐가 먼저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를 왜 내냐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야. 야, 너 이거 문법 문제인데 너 이거 해석해서 풀었어? 아니면 문법성 따졌어? 왜냐하면 해석은 동일하다니까요. 다시 because 쓸 것인지 because of를 쓸 것인지가 동일하다니까. 오케이? 근데 해석을 해서 못 푼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출제한 이유가 너희한테 물어보는 게 그거라는 거야. 이거 문법이잖아. 그럼 문법성을 따졌어야지.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잘 봐봐. 접속사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 자리가, 이 밑줄 쳐져 있는 자리가 접속사 자리인지, 이 자리가 접속사가 맞는지, 아니면 사실은 이 자리가 접속사가 나올 자리가 아닌지, 이게 먼저야. 접속사인지 아닌지. 됐습니까? 접속사인지 아닌지. 그럼 잠깐만, 이 자리가, 근데 잠깐 이상합니다. 방금 배운 대로 하자면 접속사를 쓸 자리인지 전치사를 쓸 자리인지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질문을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차피 너희들한테 전치사를 물어보지 않아요. 이해됩니까? for를 쓸지 of를 쓸지를 물어볼 리가 없다고요. 학교 내신에서도 그 정도의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접속사를 중심으로 보면 돼. 왜냐하면 접속사를 위한 공식이 있고 전치사를 위한 공식이 따로 있고 막 이러면 어렵단 말이야. 많아지잖아. 싫잖아. 공식은 적어야지. 여러 가지 여기저기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보편적인 게. 그러면 접속사인지 아닌지만 보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잠깐만, 이 자리가 밑줄 쳐져 있는 자리가 접속사인지 아닌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동사의 개수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거대로, 우리가 했던 대로 접속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주어 동사의 개수. 한 문장 안에서 주어 동사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이다. 이 공식으로 푸는 겁니다. 주어 동사의 개수와 접속사의 개수. 이걸로 푸는 거다.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그럼 이제 개수를 세본 거야. 주어 동사의 개수랑 접속사의 개수를 세보니까 접속사 자리가 아니야. 접속사가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얘가 정답이에요. 지금 이해됩니까? 왜냐면 접속사에 밑줄 쳐져 있어서 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접속사 자리가 아니야. 그럼 정답이지.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근데 주어 동사의 개수를 세보니까 접속사가 맞아. 이 자리는 접속사가 들어간 자리가 맞아. 라고 하면 두 번째 뭘 해야 됩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뒷문장을 보는 거죠. 뒷문장. 그래서 동사는 앞을 봐라, 접사는 뒤를 봐라. 뒤를 봐라. 됐습니까? 뒷문장을 봐라. 근데 잠깐만. 뒷문장을 보겠다는 게 뭐 하겠다는 겁니까? 얘는 빠진 명사를 찾겠다. 이런 뜻이죠. 이때 빠진 명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질문합시다. 접속사의 뒤쪽에 빠진 명사가 있어. 뭡니까? 우린 그걸 접속사의 뒤쪽에 빠진 명사가 있다. 이걸 우린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관계 대명사라고 불러준 거죠. 이게 관계 대명사입니다. 잠깐만. 관계 대명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관계 대명사가 하는 일은 선행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 야라는 판단이 드는 순간에 어딜 봐라? 앞을 봐라. 그러니까 접속사는 뒤를 먼저 보고 앞을 보는 거죠. 그럼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앞에 나온 I 뭐라고 합니까? 선행사죠. 이때 선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맞습니까? 이때 선행사가 있어. 정답 뭡니까? 선행사가 있는 관계대명사 그게 왜 이래? 선행사가 있는 관계대명사 그게 바로 대시죠. 그게 바로 위치죠. 그게 바로 후입니다. 물론 후 쓸래 위치 쓸래 이런 것도 구분이 돼요. 오케이?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야 위치 써라. 선행사가 최상급이 나왔어 뱃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일반적으로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됐죠? 근데 선행사가 없을 수도 있죠. 선행사가 없어 아예. 선행사가 없는 관계대명사가 뭡니까? 그게 바로 what인 거죠. 됐죠? 이렇게 정답을 골라주면 된다. 그런데 밑에 가볼게요. 이쪽은 이제 이렇게 3단계 간 거고 얘는 지금 보니까 빠진 명사가 없어. 빠진 명사 없다라는 건 뭡니까? 접속사라는 거죠. 그럼 문법적인 특성이 있다 없다? 문법적인 특성이 없는 거죠. 문법적인 특성이 없으니까 문법 끝났잖아. 우리 문법 끝나면 뭐 하라 그랬어? 의미를 보라 그랬죠. 맞습니까? 이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는 접속사가 뭡니까? 그게 바로 if나 whether인 거고요.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는 접속사가 뭡니까? 그게 바로 대신 거죠. 요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요렇게. 됐죠? 봐봐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보면서 이렇게 흔들려. 얘 보면서 그래 맞지 그래 맞아 어이 새끼 참 잘 쓰네.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이렇게 해봤자 그냥 보면서 저거 알아 나도 기억난다. 기억나는 건 아무 의미 없다고요. 너희가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수학이랑 똑같아. 내가 수학에 거의 장애가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내가 왜 수학을 그렇게 못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머리가 나빴던 것도 있지만 수학을 왜 이렇게 못했지라고 생각해보니까 공식을 외운 적이 없어. 지금도 근해 공식 헷갈려. 요즘 뭐 짝수 공식 뭐 이런 것도 있다며. 기억이 안 나. 내가 9구단 8단을 5학년 때 외웠거든. 초등학교 5학년 때 외웠어 9구단을. 그만큼 안 외웠거든. 잘 외우지도 않고 막 했었거든. 왜냐면 8단을 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게 그냥 8을 8번 더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5단이 제일 쉽잖아. 50이니까. 그럼 58, 40 아니야? 한 38이 24잖아. 두 개를 더 하면 되지. 정말 무식하지 않냐? 근데 이렇게 풀었어.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서 그냥 불편하지만 막 그렇게 했다고요. 우격다짐으로. 그러니까 안 늘지 실력이. 그냥 계산이 빨리 돼야 되는데 이걸 더하기를 하고 자빠졌고 하니까 안 되지. 어떤 말 하고 싶냐? 똑같아. 잘 생각해봐.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법이 어렵다. 문법 힘들어. 영어 싫어. 영어 어려워. 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어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러니까 애매모호하다? 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그전에도 말했잖아. 네가 그렇게 공부한 거예요. 전혀 애매모호하지 않는 네가 애매모호하게 공부했죠. 공식 외우라는 거 안 외웠잖아요. 풀라는 방식대로 안 풀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애매모호하다? 방법을 알려줬는데 지가 그렇게 안 해놓고 나서 오케이? 외웁시다. 이렇게 푸는 거다. 이렇게 접근하시라 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부디 제발 아까 우리 접속사 썼잖아. 외워야 돼. 풀이 방법 정해졌어. 외워야 돼. 주식기는 맨날 외우래. 아니 내가 맨날 외우라고는 하지.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진 않잖아.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시겠죠? 오케이? 이 정도. 그럼 봐봐. 위에 거 문제 볼게. 얘를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뒷문장을 봐야 돼. 접속사는 맞으니까 뒤를 봐야 돼. 뒤를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A3 가로수가 will make it 이루어냅니다. 일단 빠진 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기서 make it, 이 make it이 뭐냐면 make it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그것을 만들다 이게 아니라 make it은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막 피트니스 막 할 때 옆에 와서 막 응원하잖아. 넌 할 수 있어. 뭐라고 합니까? You can do it 이거 합니까? 그런 거 안 하죠. 뭐라 그래? You can make it 이렇게 말하죠. You can make it 이렇게. 야, 우리 몇 시만 낼까? What time shall we meet 이렇게 합니까? What time shall we make it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make it이라는 표현은 그냥 이뤄내다, 해내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도 뭐 그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의미를 잘 모른다고 쳐도 문법상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잖아. 어쨌거나 빠진 명사는 없다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빠지면 수 없으니까 우리 밑에 거 보니까 뭐 의미를 봐야죠. 의미를. 그러면 여기서 이 가로수가 그렇게 이뤄내는 것을 결정한다. 이뤄낸다를 결정해요. 이뤄낸대잖아. 뭘 결정을 해. 이건 결정의 요인이 아니잖아. 이해됩니까? 얘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뤄낼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거죠. 뭐가? 그 땅 속에 있는 요소들이. 이 땅 속에 여기 위에는 다 아스팔트인데 밑에가 되게 넓어. 부드러운 땅이고 양분도 되게 많아. 오래 살겠지. 근데 위가 아스팔트인데 밑에도 다 콘크리트야. 뿌리가 뻗어나갈 공간이 없어. 그럼 뒤지겠지. 이해됩니까? 그런지 아닌지를 결정한다가 되는 거죠. 의미가 필요하다. 그럼 정답 뭐가 됩니까? 그 정답은 if가 되는 거죠. 여기서의 if는 뭐로 바꿔 써도 돼? if나 whether로 바꿔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오, 다 됐네. 이거 뒤에 문제 더 있다. 뒤에 보니까 여기서 if는 조건이죠. 여기선 if를 보자마자 명사절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여기서 if는 절대 명사가 아니지.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절 if는 뭐야? 타동사 뒤 목적어 자리에만 들어가는 거지. if를 어떻게 시작을 해? if를 어떻게 시작을 해? 말이 안 되잖아. 이해되니? 그럼 얘는 뭐야? 무조건 부사절이야. 그냥 양보고. 둘 다 부사절이란 말이야. 그렇게 하고 나면 눈치 빠른 친구들은 벌써 보이죠? will surely die. 미래죠. 얘는 뭘 썼어? 현재죠. 뭐야? 조건 부사절에서 미래 대신 현재 쓴다. 이거 있었잖아. 무조건 뭘 쓰면 돼? if 쓰면 되죠. 의심스러워? 해석해볼게. The soil is so dense that the root cannot get in. 땅이 너무 빽빽해. 너무 빽빽해가지고 뿌리가 들어갈 곳이 없어. 오케이? 뿌리가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와, it will surely die. 이렇게 죽습니다. 이게 서로 반대입니까? 뿌리가 들어갈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뿌리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죽는다. if가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if 조건절이 들어가는 겁니다. 됐어요? 괜찮아? 오케이. 나머지 풀어오시고 마지막으로 43페이지 펴보세요. 43페이지. 43페이지를 지금 보세요. 찾아서 고치는 것까지 하는 겁니다. 고치는 것까지.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찾아라 이런 건데 사실은 이제 이런 형태들은 틀린 것만 찾으면 되는 건데 왜 고치는 것까지 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경희고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없어요. 경희고는 이제 100% 객관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시험인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찾아서 고쳐라가 있어요. 청량고등학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찾아서 고쳐라가 있고 휘경이나 경희여고나 이런 학교들도 그러니까 문법 문제 중에서 서술형은 찾아서 고쳐라 이런 문제가 존재합니다. 또 영작도 있어야 되고요. 경희고 친구들은 이제 아싸 나이스 우리는 없어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제 경희고는 대신에 지필고사랑 수행평가가 5대5예요. 비중 자체가. 그래서 수행평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행평가가 뭐가 있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점수 주는 것도 있어요. 그냥 점수를 줘. 얘따 먹어라 점수를 줘요. 그냥 이제 그 단어 테스트 오는 건데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뭐 입력만 하면 기본 점수 다 받는 그거라는 변별력이 없고요. 뭐가 있냐면 이제 에세이를 쓰는 뭐 에세이라고 하면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뭐 한 8문장, 9문장 정도를 써서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감점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학교 이제 입학할 때쯤에. 왜냐면 아직은 뭐 수능에 대한 얘기하면 되니까. 그때쯤에 이제 내신할 때 보여드릴 건데 점수를 채점하고 점수를 매기는 기준들이 다 있어요. 뭐 이렇게 됐을 때 몇 점을 감점하고 이렇게 됐을 때 몇 점 감점 이런 기준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문법성 같은 경우도 틀렸을 때는 감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쓰는 연습이나 써 내려가는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쳐보는 것이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질문 다시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에 지금 문제를 풀어서 틀린 거 고쳐봐라 라고 했는데 일단 다짜고짜 읽고 해석부터 들이댔다면 잘못된 거죠. 문법이잖아. 문법을 왜 해석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문법성을 따지시라. 그게 먼저다라는 거야. 그럼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이런 식으로 풀라는 거야. 너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이런 식으로 접근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shoes 동사구나. 뒤에 are 동사구나. 뒤에 동사가 없구나. 일단 동사가 2개니까 접속사가 1개가 필요하겠군. 그래서 여기 대시 있는 거죠.
그럼 주어 동사의 개수와 접속사의 개수를 맞추는 것, 이게 가장 우선이에요. 무조건 이걸 먼저 해놓는 거야. 그런 다음에 동사의 왼쪽에 누가 있다? 주어가 있다. 동사는 앞을 봐라, 접사는 뒤를 봐라. 동사의 앞을 봤어요? 동사의 앞을 보니까 the research가 나왔네요. 단수죠. shows 괜찮아요. 그 연구조사가 보여줍니다. 괜찮죠. 문제될 거 없어요. 두 번째, 동사의 왼쪽에 누가 있습니까? tears가 나왔죠. 눈물이요. 복수죠. are 괜찮습니다. 그죠? 그럼 눈물이 관련 짓습니까? 눈물을 관련 짓습니까? 눈물이 관련져요? 눈물이 뭐를? 눈물이 막 흘러나온다면 내가 눈물이니까 너를 관련시켜.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눈물을 무엇과 관련시키는 거죠. 그럼 을을 에게니까 수동이다. 수동이니까 are related to, are related with.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통과. 됐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접속사의 뒤를 봐라. 접속사의 뒤를 보니까 얘가 주어고요, 동사고요, 빠진 건 없죠. 빠진 것이 없으니까 that. 무조건 맞습니까? 무조건 맞는 거예요? 아니죠. 무조건 맞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죠. 오케이? 그러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줍니까? 관련되어 있다를 보여줍니까? 요건 뒤에 내용까지 봐야 돼요. 오케이? 살펴볼게. 뒤에 보니까 To listen to the normal state after extreme excitation. 잠깐만, 여기서 after라는 표현은 왜 나온 거냐면 after는 전치사 도 있고 접속사 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전치사가 되기 때문에 뒤에 extreme excitation 이라는 명사 나왔을 때 괜찮습니다. 됐죠? 뒤에 So after big laugh, 크게 한바탕 웃은 이후에 Tears are sign blank, the body is returning to normal. 이렇게요. 동사 지금 두 개입니다. 동사가 두 개라 접사 필요합니다. 위치가 나왔어요. 됐죠? 잠깐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어떤 거? 위치. who, 위치, what. who, 위치, what. 무조건 뒤에 빠진 명사가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질문. 여기서 is returning 이란 표현 나왔는데 return이란 단어가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return은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내기 쉬워요? 어려워요? return이란 단어가 return the book, 그 책을 돌려준다 도 있고요. She returns, 그녀가 돌아갔습니다. 오케이? She returns to her hometown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두 가지가 다 된다라는 거죠. 어쩌라는 거야? 젠장. 이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잠깐 잘 들어봐. 이 얘기했었죠. 이런 형태로 했지. 주어 동사가 있고 명사가 있는 상태에서 빈칸, 그런 다음에 동사. 이걸 못 푸는 바본 없다고요. 동사가 지금 두 개에다가 동사 왼쪽에 뭐가 비었어? 주어 자리 비어 있잖아. 그럼 관계대명사지. 이걸 못 푸는 사람은 없다고. 우리가 매번 외쳤던 것이 동사의 왼쪽엔 주어가 나와야 돼. 명사 나오는 거야 라고 했는데 요즘 명사 없잖아. 이해돼? 그럼 빠진 명사 있다라는 건 아주 극명하게 쉬운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별로 안 어렵지만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여기가 이렇게 된 거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는 빠진 명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애매하죠. 왜냐하면 이 동사가 자동사라면 빠진 명사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 동사가 타동사라면 빠진 명사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이거 증명하는 방법 알려드렸었죠? 어떻게?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가져다가 넣었을 때 말이 안 되면 자동사죠. 애시당초에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넣는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명사를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봤어. 근데 말이 돼 라고 하면 그 명사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앞에 있는 선행사를 넣어보시라.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라. 그럼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시그널을 return 뒤로 넣어보니까 우리의 body가 시그널을 돌려준다? 이상하잖아. 우리 몸뚱아리가 시그널을 돌려준다? 이상하잖아요.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여기 뭐 썼어야 돼? 위치가 일단 절대로 아니다. 그럼 뭘 쓸까요? 고민해보니까 여기는 that을 써야죠. 빠지면서 없으니까. 그럼 that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이 that은 접속사고요. 무슨 접속사입니까? 앞에 있는 사인에 대한 동격절 접사죠. 이러한 사인을 보냅니다. 우리 몸뚱아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사인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정답이 4번. 밑에 건 조금 빨리 풀어볼게요. 정답 몇 번이냐면 여기서는 4번입니다. 4번이 틀렸죠? 그럼 틀렸어요.
왜냐하면 뒤를 보니까 이 뒤에 보니까 it is an apartment 이렇게 나왔잖아. 잠깐만.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아니 뒤에 빠진 명사 없지 않습니까? 빠진 명사 없으면 that도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텐데 잘 생각해봐. 주어 동사 보어가 다 나와서 빠진 명사 없잖아. 그럼 얘는 접속사죠. 명사절 접속사가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이죠. 잠깐만. 접속사 대신 말 이상했네. 접속사 대신 명사절이죠. 맞습니까? 명사절이면 이 전체가 뭐여야 돼?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야 되죠. 문장 보니까 We live in some type of shelter. 우리가 어떤 보금자리에서 살아갑니다. 오케이? 우리가 보금자리에서 살아갑니다. 끝. 이 전체가 주어예요? 가능성 없죠. 목적어입니까? 없죠. 보어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동격입니까? 이 쉘터랑 동격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됐어요? 그럼 대수 틀렸죠. 무조건. 대시 아닌 거죠. 그럼 이 자리가 누구 자리입니까? 주목보 아니니까 명사 아니죠. 수식할 명사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뭐야? 부사절이라는 거죠. 부사절. 그럼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건 저것이건 요것이건 간에 무엇이건 간에 의미가 필요하다. 그럼 뭘 써야 돼? 여기다가 whether라는 형태를 써주면 되고 여기다가 whether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딱 맞겠죠. 잠깐만. whether를 일단 쓰시고 질문 다시. 여기 들어가는 whether가 지금 이해됩니까? 괜찮아요? whether? 조금 이상하죠? 왜요? whether는 무슨 절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whether는 무슨 절이었어? 명사절이었잖아. 여기는 명사절이가 아니라며. whether 왜 썼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지식 하나. whether는 명사절로 쓰일 수도 있고요. 부사절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해. 오케이? whether는 의미가 살짝 달라요. whether가 명사절일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가 되고요. 얘가 부사절일 때는 뭐뭐이건 아니건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는 아파트먼트건 하우스건 반이건 어쨌건 간에 어떠한 쉘터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라고 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뭐 저렇게 화낼 일은 아닌데. 자, 3번 보니까 3번도 3번 좀 쉽다. 왜? not only 나서는 뭐 써야 돼? 버덜써 간단하죠? 이거 상관 접사 오늘 배웠는데 상관 접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랑 쌍을 이루냐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했었죠. 다음 갑시다. 4번입니다. 4번도 지금 보면 좀 쉬운데요. 이 both라는 표현 나왔죠. 5월이 아니죠. 근데 both에 맞춰서 5월을 바꿀 건지 5월에 맞춰서 both를 바꿀 건지. 그러니까 5월에 맞추면 either A or B가 되고요. both에 맞추면 both A and B가 되죠. 그럼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애매한데 이렇게 애매할 때는 뭐? 해석을 해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문법적인 부분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의미 파악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몰디브라는 나라가 아시아에서 가장 작대요. 둘 중에 하나? 아니요. 둘 다에서. 인구도 가장 적고요. 영토도 가장 적고요. 하니까 둘 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both A and B라는 형태를 쓰는 것이 맞겠죠. 됐죠? 다음 마지막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여기 that 나왔는데 문장 볼게. 문장 전체를 볼게요. 전체 보니까 you were Tongians or like to recite poetry. By doing so, you make a statement of its belongings to a group of people. 이렇게. 됐죠? 동사 지금 3개. 동사가 3개니까 접사는 2개 필요하죠. 항상 이게 먼저라고요. 동사의 개수랑 접속사의 개수를 맞추는 게 항상 먼저였다고. 그러면 접사를 보니까 5월이 있어요. 어머나 우리 and나 5월이나 but 나오면 뒤에 게 동그라미 2번, 앞에 게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맞춰주기로 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의 접사가 바로 that인 거죠. that을 보자마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접속사가 맞네. 어디 봐야 돼? 뒤를 봐야죠. 뒤에 보니까 얘가 you 주어입니다. were Tongians 동사 목적어 나왔죠? 여기 동사 목적어까지 나왔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의 to recite가 말 되죠. 왜요? like한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잖아. to 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는데 뭐 어쩌라고. 괜찮잖아. 게다가 like, 좋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to 부정사랑 동명사 2개 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괜찮다. 문제될 거 없다. 빠진 명사는 없다. 잠깐만. 빠진 명사가 없으면 얘는 뭐가 된다? 접속사인데. 접속사 that은 명사절인데. 명사라면 여기서부터 어디? 여기까지가 주어여야 하는데 이게 지금 주어입니까? 목적어예요? 보어요? 개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수식할 명사가 있어요? 없죠. 그럼 뭐다? 마찬가지로 부사절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부사절. 됐습니까? 그럼 부사절 중에서 되게 많잖아. 뭘 쓰지? 고민하다 보니까 힌트로 뭐가 보입니까? 5월.
이건, 저것, 이건. 우리 방금 했었죠. 뭐뭐 이건, 아니건. 이것이건, 저것이건. 방금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 뭘 썼어야 돼? 이건 대시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whether라는 형태를 써줬으면 됩니다. 뭐뭐 이건, 아니건. 당신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건, 시 암송하는 것을 좋아하건, 어떤 것이건 간에 by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you make a statement. 당신은 진술하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belonging to group of people. 어떤 사람들의 집단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꼴인 것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됐니? 조금 어렵죠. 문법 문제라는 게 좀 어렵기도 하고 조금 까다롭기도 한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암기가 되어 있어야 그 다음 이야기가 쉬워집니다.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숙제는 여기까지고요. 요 과제는 화요일까지 하셔야 돼요. 화요일까지. 왜냐면 몇 문제 안 되긴 하는데 화요일까지 반드시 해 오셔야 됩니다. 되셨죠? 질문이요? 여기까지.